그려줄게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크기 신경 쓰지 마시고 500에 500짜리 사각형 하나 그려서 상자 하나 만드시고, 높이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얘를 그룹 또는 컴포넌트로 묶으셔야죠.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묶은 다음에 엔티티 인포를 보면은 솔리드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이 상태일 때 솔리드 도구를 쓸 수 있게 돼요. 저 솔리드 그룹으로 뜨지 않으면, 솔리드 컴포넌트, 솔리드 그룹 이렇게 뜨지 않으면 이 솔리드 도구에 쓸 수 있는 기능을 못 쓰시니까 항상 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체를 하나 복사하고요. 이렇게 살짝 뭐 같은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물체를 복사하고 스케일 도구도 썼었거든요. 이 스케일 도구는 형상에다 쓸 수도 있지만 물체 면에다가도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룹 상태니까, 그룹 같은 경우는 편집을 들어가려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스케일 도구로 위쪽 면을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고 줄이시면 지금처럼 줄고, 한 번 더 누르면은 그 반대쪽 코너 쪽에 고정이 돼서 줄어드는 기능이 있었죠. 이것도 정확히 알고 쓰시면은 형상을 조절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주고, 얘도 스케일 도구로 위아래로만 줄인다라고 생각해보면, 위아래로만 줄인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줄여서 쓸 수 있죠. 꼭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건 아닌데 의도적으로 한 번씩 만져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몇 번 반복해 볼 거니까 옆으로, 둘 다 컴포넌트입니다. 솔리드 그룹 옆으로 한 5개 정도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그룹으로 묶은 애들을 겹치게 해서 복사했습니다. 도구 한번 써볼게요. 상단에 있는 솔리드 툴입니다. 솔리드 툴. 이 솔리드 툴은 사용하시려면은 둘 다 솔리드라고 하는 얘기는 어딘가 뚫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그룹을 묶거나 컴포넌트를 묶으면 엔티티 인포에 솔리드 그룹이라고 뜨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고요. 이 두 개의 상태가 다 맞았을 때 상단에 이제 요거 띄워놨으니까 이걸 한번 보기게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점선 보기로 찍어보면은, 또는 엑스레이 모드 같은 거로 보면은 이 물체는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지금 현재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는데 솔리드 툴에 있는 아우터 쉘을 선택하고 순서에 상관없이 눌러주면은 바깥쪽에 있는 형상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 기능이 아우터 쉘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면을 선택해 보면 면도 이렇게 겉면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합쳐진 상태로 한 덩어리로 자동으로 묶이는 기능이었어요. 다음에 이제 아우터 쉘하고 유사한 기능인데 유니온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유니온. 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기능도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클릭하면 두 덩어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아우터 쉘과 유사한 기능이라고 알아두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묶어지고요. 다른 모드를 켜서 보더라도 이런 그 일반적인 형상에서는 아우터 쉘로 했든 유니온으로 했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은 그냥 둘 다 비슷한 기능이라고 알아두셔도 크게 상관없으시고요. 형상에서 형상을 빼주는 기능도 있었고, 겹치는 부분을 기준으로 뭐 분해해주는 기능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인터섹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인터섹트라는 기능은 누르시고 클릭해 보면은 두 개가 겹쳐 있었던 부분, 두 개가 같이 있었던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를 없애주는 기능이었고요. 이거를 활용한 모델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생각외로 독특한 영상들을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옆에 보면은 이제 그 차집합 도구, 요 도구도 순서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빼낼 물체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체, 작은 물체를 빼겠다 그러면 그 물체를 먼저 선택하고 2번 물체, 두 번째 선택한 물체에서 첫 번째 선택한 물체가 빠지는 방식이에요. 눌러보면은 이쪽 부분이 이렇게 파여서 아까 그 형상과 겹쳤던 부분이 파내지는 방식.
그래서 저희가 이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그 금요일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것 같은 형상 만들 때 활용했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두 개 도구는 트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트림이라고 하는 기능은 물체를 누르고 두 번째 물체를 누르면 분리가 됩니다. 분리. 그러니까 잘려나가요. 잘려나가고 잘려진 형상, 그러니까 첫 번째 형상으로 두 번째 형상의 여기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잘라내고 남는 부분이 남죠. 트림입니다. 트림. 자르기. 잘라내버리는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물체, 두 번째 물체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첫 번째 물체로 두 번째 부분을 잘못 썼네요. 트림 기능으로 이렇게 쓰시면은 첫 번째 선택한 물체의 형상이 두 번째 물체에 의해서 빠져나갔죠. 그렇다고 해서 그 형상이 사라진 건 아니고, 트림 기능, 이 물체로 이 물체에 겹치는 부분을 잘라내는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능, 요거는 이제 같은 그 트림하고 유사한 기능인데 빼내 보시면은 차이를 알 수 있는데, 형상을 이렇게 분리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해가 돼요. 겹쳐있는 부분도 별도의 모델로 분해를 해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마지막에 있는 스플릿 도구였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물체가 지금은 그룹인데 그룹을 컴포넌트로 바꿀 수 있다 였어요. 그래서 그룹을 make 컴포넌트 눌러서 컴포넌트로 바꿔준 상태에서 만약에 이 물체의 밑면에다 저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래쪽 면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뒤집어서 작업을 하시겠죠. 근데 이거는 컴포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를 제가 위로 해볼게요. 위쪽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이 물체를 동그라미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위거든요. 여기다 수정하니까 여기가 수정이 되죠. 근데 얘를 스케일 도구로 마이너스 1 해서 뒤집으면 위아래가 바뀐 거죠. 그렇다면 여기 위에서 편집을 한다면, 여기 위에서 편집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서 편집을 한다면 이 물체는 아랫면이, 거꾸로 아랫면이 편집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활용할 때 이렇게 쓰는 것도 요령입니다. 스케일로 이 물체를 크기를 바꿨다고 해서 그 컴포넌트가 다른 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컴포넌트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시면은 이제 거꾸로 이제 건축 쪽이나 실내 건축 쪽에서는 천장에 있는 등기구 같은 거를 만드실 때 별도로 빼내서 천장을 축척 도구로 마이너스 1 해서 뒤집은 다음에 위에서 만들어주면은 아래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이죠. 렉탱글로 물체를 제가 그렸고 이쪽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해놨는데 동그라미로 확인하기 좋게 이것도 좀 그려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물체를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묶고 스케일 도구를 쓸 건데, 반대편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보내면 이때 크기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면 이게 정확하게 반대쪽으로 대칭된 물체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천장을 만들고 거꾸로 뒤집어서 위에서 작업을 하고 지워버리면 천장 밑이 만들어져 있겠죠. 3 버전에 생긴 기능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삼각형 이렇게 생겨 있는 도구 있어요. 이렇게 생긴 도구 있는데 이게 그 미러 뒤집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장점은 써보니까 장점은 뭐가 있냐면요,
스케일 도구로 이 스케일 도구로 얘를 뒤집는 경우, 스케일 도구로 미러를 하는 경우는 복사가 안 돼요. 그냥 그 물체를 뒤집는다 이다 보니까 복사한 다음에 미러한다 이런 개념으로 썼는데, 이 스케일 도구, 새로 생긴 이 스케일 도구는 스케일 도구를 누르면 축이 나오거든요. 이 축을 눌러주면 그 축을 기준으로 얘가 뒤집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집히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때 축이 되는 면을 누르는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면을 눌러주면은 얘가 정확하게 뒤집혀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반대편에 뒤집혀서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 복사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복사 기능,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은 더하기 마크가 뜨고 이렇게 미러 해주면은 이쪽으로 미러가 돼요. 그러니까 복사본을 만들면서 미러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 같아요.